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죠? 예. 아무튼 2017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전날이 됩니다. 그런데 17년도 힘들었던 모든 걸 잊고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은 1월부터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과목의 특성 등을 파악했으니까 18년 날개를 다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덕담 좀 했습니다. 여러분 책 362쪽을 보세요. 소유권 이해 등기. 지난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체 등기법 전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부동산을 사본 일도 없고 거래한 일이 없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주택 혹은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꼭 떼보세요. 이게 되면 살아있는 공부가 됩니다. 즉 우리 등기부 봤더니만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나오더라. 내가 어디 살고 있는데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지목이 나오고 토지 같은 게 면적이 나오더라. 그리고 무슨 아파트인데 무슨 아파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갑부가 있는데 갑부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합니다. 내가 남의 아파트를 샀다면 전주인이 누군가, 현재 내가 소유자라면 나이 이름 등이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여러분 책은 362쪽에 보는 그 내용이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나옵니다. 내가 땅을 남에게 빌려줬는데 지상권 설정을 했어. 혹은 내가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데 지역권 설정을 한 거야. 내가 점포를 혹은 집을 전세 들어가 살고 있어. 혹은 차임을 주고 임차권 설정이 됐어.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담보 잡혀 돈을 좀 빌렸었네.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책에 있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책에 표가 나오는데 표를 보면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먼저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이 있다. 여기까지를 보통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 사용하면서 얻는 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이건 채권이죠. 예,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담보물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서 등기 기록에 을구에 기록되는 겁니다. 라고 일단 파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표를 다 볼라 하지 말고 한 두 가지만 볼까요? 일단 구분에 쭉 내려와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그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토지가 대상이다 해서 토지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상권, 지역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토지 건물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땅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빌려주면 돈을 받고 빌려주죠? 유상이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하다. 공짜도 돼요. 돈 안 받고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임차권은 반드시 차임. 이런 게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쉬운 내용들이 지상권, 지역권, 남의 땅을 빌려 쓰는데 돈 주고도 빌려 쓸 수 있고 돈 안 주고도 무상도 가능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만이 된다라고 일단 파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토지, 건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자, 많은 표의 내용 중 제가 요 두 가지 정도만 일단 파악을 했고 하나씩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권리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봤지만 소유권 이해의 권리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지칭합니다. 보통은 용익물권 따로 담보권 따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기초과정이니까 제가 묶어서 한번 소개해보죠. 묶어서 먼저 지상권이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남의 땅 위에 가지는 권리, 이걸 뭐랍니까? 지상권.
남의 땅 위에 가지는 겁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대상은 뭐만 대상이죠? 토지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과 공작물과 그리고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남의 땅 위에 가지는 권리를 지상권 그랬어요. 남의 땅 밑에 가지는 권리 뭐랍니까? 남의 땅 밑에 가지는 권리. 여러분, 토지가 있으면 이게 토지가 됩니다. 토지가 존재하면 토지의 지표면 위에 혹은 지표면 아래 권리도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렇다면 남의 땅 위에 가지는 권리를 지상권 그래요. 남의 땅 밑에 가지는 권리는 뭐랍니까? 지하권.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런 말 안 씁니다. 지하권이 아니라 이를 구분지상권이라 그래요. 구분지상권. 우리가 구분건물이라는 용어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하권 하지 말고 구분지상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건물과 공작물과 수목,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 설정한 권리를 지상권이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소유권 이해 권리는 반드시 무엇을 기록할까? 필요적인 기록사항을 주로 묻는 그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특히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해 권리는 아주 수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충분히 공부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서 등기법 3에 나온다면 요 소유권 이해 권리는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기재할까? 필요적인 기록사항인데 무엇을 기재할까 하면은 목적과 범위를 기재합니다.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때 목적은 지금 소개한 것처럼 건물을 소유할 건가 아니면 공작물을 소유할 건가 아니면 수목을 소유할 것인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건물인가 공작물인가 수목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반드시 기록할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존속기간이 아니라 목적. 건물과 공작물, 수목 중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리는 거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혹은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야 라고 꼭 기재합니다. 제가 목적을 구체적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자, 건물도 종류가 많지만 석조건축물 최소한의 기간이 몇 년일까요, 여러분? 30년입니다. 목조건축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그래요. 이래서 목적을 구체적 명시하면 기간을 그때 안 적어도 석조건축물, 목조건축물 뭐 등등 적어 놓으면 기간을 별도 적지 않아도 기간이 최소 기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해서 목적을 구체적 명시토록 합니다. 그리고 범위는 토지의 전부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도 가능합니까? 토지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일 때 반드시 뭘 첨부한다? 도면이 첨부되게 되는 겁니다. 일부일 때 도면이 첨부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왔나 몰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용익물권이라 이야기합니다. 토지 일부도 설정할 수 있나요? 예. 항상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분 위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지분 위에는 안 된다. 이걸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역시 지상권도 이미 그림통에 소개해봤죠? 갑의 부동산 위에 을이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에 설정 등기를 합니다. 설정 등기할 때 갑을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 설정자. 을을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자가 되면서 그 등기는 뭐 됩니까? 공동신청이 됩니다.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면서 등기는 공동신청합니다. 가능하죠? 이처럼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되기 때문에 자신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공동신청의 의무자는 항상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말로 정의한다면 소유권자니까.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모든 의무자가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만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쭉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소개했네요. 타인 토지 밑에 가지는 권리를 뭐라 합니까? 구분지상권이라 이야기한다. 보통 여러분 그 지하 상가 있죠? 지하 상가라든가 혹은 지하도. 여러분 그 지하가 발달된 도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서울에 있는 지하도, 지하 상가 유명하죠? 저는 얼마 전에 프랑스를 가봤더니 프랑스도 지하 상가 너무나 발전했어요. 별개 세계입니다. 별개 세계인데 아무튼 지하 상가, 뭐 또 지하철 다니는 철도, 그리고 지하 통로, 이게 몽땅 뭡니까? 구분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목적, 여기는 역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어떤 목적일까요? 건물과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이 됩니다. 아니, 수목은 안 됩니까? 수목은 될까 안 될까요? 여기는 건물, 공작물, 수목 정해놨죠? 여기 수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목이 안 되죠. 지혜 신경은 아마 봤나요? 못 봤잖아요. 따라서 수목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범위를 기재합니다. 범위. 자, 범위는 토지 지표면에 상 혹은 하로부터 몇 메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지표면이 존재한다면 지표면에 20m에는 뭐 지하도를 개설하고 지하 통로입니다. 그 밑에 50m 밑에는 또는 지하철이 지나가게 하고 자기 집 밑에, 땅 밑에 가능하죠? 여러분 잠시 보세요. 하나의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는 또 다른 지상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즉 이중의 지상권은, 이걸 이중지상권이라 얘기합니다. 이중의 지상권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중지상권 허용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의 지표면 밑에 20m 밑에는 지하통로, 50m 밑에는 지하철이 들어가는 지하철도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소위 이중의 구분지상권, 이중이라 불러줍니다. 뭐 3중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중의 구분지상권은 이것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이 됩니다. 비교할 수 있어야겠네요. 같은 토지 위에 이중지상권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죠? 근데 이중의 구분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알 수 있죠? 지하의 개발 무궁무진하죠? 예,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시장권과 더불어서 함께 소개할 그 내용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장권의 의미, 그리고 무엇을 기록할까, 필요적 기록상이 뭔가 이 정도만 착안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지역권. 지역권이란 이미 제가 소개했죠. 우리가 그 지역권은 로마법상 여권의 사상이 났어요. 여권. 제가 그 민법을 전공하면서 서양법이라든가 이런 건 오랜 강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로마법에 여권의 개념이 있는데 여권에는 인여권이 있고 그리고 지역권이 있어요. 인여권이란 사람이 토지가 사람에게, 토지가 사람에게 편익을 주는 것을 인여권,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주는 것을 지역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로마법상 여권 개념 중 뭐만 취하겠나요? 지역권만 취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천도 토지인가요? 이마도 토지인가요? 토지죠. 한겨울에 산에 가서 사냥합니다. 움츠리기 쉬운 이 겨울에 산에 가서 스포츠 사냥한다는 이야기죠. 이때 산 임야도 토지입니다. 토지가 사람에게 뭘 주고 있나요? 즐거움을 주고 있네요. 이게 바로 뭐죠? 인여권. 인여권. 토지가 사람에게. 알 수 있죠? 또는 낚시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낚시터가 있어요. 낚시합니다. 토지가 사람에게 뭘 주죠?
줄검을 줍니다. 이게 소위 뭐죠? 인여권. 근데 우리는 인여권 개념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 뭐만 인정합니까? 지역권만 인정합니다. 지역권. 다만 인여권 대신 소위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개념이 존재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니까 지적은 토지만 대상이 됩니다. 바다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다는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때 보면 바다에 사는 어민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그들의 주무대입니다. 주무대.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다 돈 떨어진다면 바다에서 채취하는 생물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바다 같은 걸 보세요. 바다. 보게 되면 바다도 주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원래는 국가가 주인이 되지만 마을 주민에게 어촌계를 형성케 해서 그들에게 뭐 대여 형태의 뭐 일종의 대여가 되고 있네요. 이런 것을 일종의 뭐랍니까? 특수 지역권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가을철에 소나무 밑에 가면 송이버섯이 있어요. 또 능이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한 번 잘못 채취하면 덤터기 있습니다. 그냥 벌금을 남이 캐간 것까지 그냥 많이 물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특수 지역권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일종의 인여권이죠. 다만 우리 민법은 인여권 대신에 무엇을? 특수지역권만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역권인데 지역권 무엇을 반드시 기록할까? 여기에는 목적과 범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순서를 같이 쓰고 있죠. 목적과 범위와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요역지의 표시입니다. 요역지의 표시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봤지만 지상권도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요역지의 표시. 자, 이미 소개했지만 또 소개하죠. 우리가 지역권이란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주는 걸 지역권이라 한다. 도로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런 땅, 부지가 있는데 뭐 갑의 땅, 을의 땅. 갑을이 각기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자기 땅만 밟고 큰 도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을이 자기 땅에서 이 큰 도로 사용하려면 이건 뭐 자기가 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고 갑의 땅 일부를 뭘로? 통로 빌려 쓰는 방식이 돼야겠죠. 이때 이 땅이 이 땅에게 편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땅이 편익을 줘요? 갑의 땅이 을의 땅에게. 알 수 있죠? 이처럼 편익을 주는 땅을 뭐라 합니까? 승역지라 그래요. 편익을 주는 거 승역지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편을 받는 건 뭐랍니까? 유역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역지. 이처럼 지역권이란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주는 겁니다. 토지가 토지에게.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통행과 인수와 관망, 기타 등등 목적은 제한이 없어요. 목적은 잠시 오세요. 좀 전 봤던 지상권은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건물, 공작물, 수목. 구분지상권은 거기 또 뭐가 또 빠져버려요? 수목이 빠져버려요. 근데 지역권은 목적이 제한이 없어요. 통행, 인수, 관망. 이제 관망, 조망권. 아파트의 조망권이 문제가 되죠.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 앞에 확 트였는데 재개발되면서 앞동네가 재개발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 있죠. 이때 바로 이 조망권 가지고 또 싸움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지역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범위는 토지의 전부도 가능하고 뭐도 됩니까? 일부도 가능한데 일부일 때 반드시 뭘 첨부하죠? 도면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역지 표시. 대체 빌려주는 땅이 뭐가 되는가? 유역지 표시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 지역권 등기에 갑을 뭐라 불러줘요? 지역권 설정자. 을을 뭐라 불러줍니까? 지역권자. 그럼 여러분 지역권 등기는 승역정지에 기재합니까? 유역정지에 기재합니까?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역권 등기한 거 보려면 승역정지를 봐요? 유역정지를 봐요? 승역지를 보는 겁니다. 이 땅을 을에게 빌려주었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이게 되면 등기가 직권으로 유역지 등기 기록에다가 앞에 땅을 통로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유효지하는 직권의 지역권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등기? 직권의 지역권 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전세권 등기는, 여러분, 전세권 등기는 우리가 이 민법은 독일법을 우리가 본따게 됩니다. 본따게 되는데, 이 전세권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은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한때는 그 전세금이 실제 그 건물의 매매 비용을 상환하는 이런 일도 발생했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아무튼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해서 뭘 지불하고? 전세금을 지불하고. 자,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을 반드시 기록할까? 뭘 기록합니까? 예. 여기서 전세권 놓는 목적은 뭡니까? 돈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란 말 자체를 안 써요, 여러분. 이런 말 안 쓰고 아예 뭐랍니까? 전세금이라 합니다. 전세금. 자, 제가 앞에서 지상권은 목적 범위, 지역권도 목적 범위 유역지의 표시. 근데 전세권 들어오니까 목적이란 말 쓰질 않고 있어요. 안 쓰고 뭐라 씁니까? 전세금.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남에게 빌려주는 목적은 돈 받는 게 목적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용어는 사실 쓰질 않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전세권 목적인 범위, 이렇게 씁니다. 전세권의 범위, 이건데 좀 더 풀었으면 전세권 목적인 범위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토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건물도 가능한데, 여러분 토지 왜 전세권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지금 맞지만 남의 땅 빌려 쓰는 거 뭐가 있나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존재하죠. 근데 전세권은 뭐도 가능하다 얘기합니까? 토지도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남의 땅 빌려 쓰려 합니다. 근데 15년, 30년, 5년이 아니라 한 6개월만 빌려 쓰려고 그래요. 6개월만. 이거 지상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최소가 몇 년인데? 최소가 5년, 15년, 30년이잖아요. 알 수 있죠? 하니까 토지도 전세권 설정할 실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자, 그래서 무엇을 기록할까? 전세금과 전세권 목적인 범위 기록하는데, 토지 건물의 전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죠? 일부도 가능합니다. 역시 가백스 부동산의 을명의에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설정할 때 갑을 뭐라 불러줘요? 설정자. 을을 뭐라 불러줘요? 전세권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설정자, 의무자, 권자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합니다. 가능하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설정자의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예. 왜? 등기 의무자니까. 공동 신청의 의무자는 반드시 무엇을? 등기bil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제출합니까? 예. 왜? 소유권자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앞서 배웠던 것도 적용돼요. 전세권 이전 가능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또 전세 주는 거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만약에 이렇게 전세 준다면 을은 뭡니까? 전전세권자가 된다고 그래요. 전세권자가 돼지고 전세권에 무슨 등기? 부기 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뭐 이런 모습은 일반적 모습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전세권 언제 전세권은 소멸될까요? 언제? 10년? 20년? 언제 소멸돼요? 전세금을 빼줬을 때 아니면 기간 만료한 때 등기를 말소한 때 등기를 만만치가 않아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예. 다시 말해요. 전세권의 소멸은 언제 소멸될까? 기간이 만료된 때, 전세금을 돌려준 때, 전세권 등기를 말소한 때. 예. 용의물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뭐가 되면? 기간이 만료되면 물권이 권리가 소멸됩니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등기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처분하려면 뭐해라? 등기해라.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이걸 또 전세 놓으려면 뭐해라? 말소등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소개하려고 그래요.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때가 되자 기간이 만료됐어요. 3년. 기간이 만료됐는데 돈을 안 빼줘요. 힘들다고. 8천만 원 받아서 8천만 원. 얼마 남았나요? 2천만 원 남았죠. 이때는 무슨 등기? 이 등기 말소할까요? 그럼 돈을 못 받는데 어쩝니까? 전세권에 일부 이전 등기라 있다. 어떤 것? 일부 이전 등기. 이런 게 시험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책을 제가 한 군데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책 364쪽에 동그라미 5번 좀 보세요. 5번. 존속기간이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 자, 364쪽에 동그라미 5번. 존속기간이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야겠다. 그래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말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일부 갚았다. 8천만 원 갚았다. 1억짜리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가 양도된 경우 전세권의 무슨 등기?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런 용어가 사실 어려운 용어입니다. 근데 기간 끝났는데 돈도 안 줬대.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어 정도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전세대로 살고 있다가 내가 이 집을 사버렸어요. 가능해요? 전세금 비싸니까 조금 볼 때 사버렸어요. 가능하죠? 그럼 을명이에 뭐가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누가 권리자? 전세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하죠? 그럼 이 전세권 등기는 어찌 할까요? 전세권 등기 어찌 합니까?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 어찌 하죠? 이를 소위 혼동된다 그래요. 혼동. 새들어 살던 집을 내가 사버렸어요. 내가 새로운 집주인 됐죠? 그럼 전세권 등기는 여기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이를 뭐 한다 하죠? 혼동이라 이야기하죠. 이때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전세권 등기는 단독에 말소합니다. 무슨 말소? 단독 말소.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왜? 등기 일반적 공동 신청하죠? 근데 혼동 따른 그 등기는 뭐합니까? 단독 말소한다. 이런 말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혼동 이런 걸 이야기한다. 가능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권. 자, 임차권은 여러분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채권. 어찌 알았어요? 예, 물권이 아니니까. 제가 소개했죠? 민법상 재산에 관한 권리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물권은 법으로 8가지를 규정합니다. 이를 우리가 세련되게 뭐래서요? 물권 법정주의라 이야기합니다. 반면 그 물권이 아닌 재산에 관한 나머지 기타 모든 권리를 뭐랍니까? 채권이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의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 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권리가 발생합니까? 예.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일반적 민법 186조 부동산의 법률행위 때는 물권 변동은 뭐가 돼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소개했죠? 자, 가백스 부동산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할 때 팔고 살려는 의사가 모두 일치가 됐어요. 대가도 지불했어요. 누가 주인인가요? 여전히 돈을 의사가 일치되고 돈을 다 줬다 해서 주인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등기돼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물권 변동은 부동산은 뭐가 될 때? 등기될 때 물권이 변동됩니다. 잔금 치를 때가 아니라 등기된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하는 모습이 잔금을 줌과 동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재반세로 몽땅 갖춰주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냐 임대인이냐 너 임차인이냐
아, 내가 빌려준 거고 너 빌려 쓴 거야. 당사자는 문제가 없어요.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등기하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혹은 이를 제3자의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등기했을 때, 아, 저제 빌려쓰기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등기 안 하면 제3자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내가 빌려쓰기 있는 집, 내가 선순위 이게 되고 제3자 효력이 있단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주택이든 토지든 임차권 등기 잘 해줘야 안 해줘요? 잘 안 해줍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죠? 이래서 우리 특별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따라서 입주가 되고 전입 신고된 그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죠? 자, 무엇을 기재할까?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임차 보증금인가 차임인가요? 차임. 임차 보증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차임을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이는 임의적인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 임차 보증 계약에 쓰면 이는 등기하게 돼 있는데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은 꼭 기재합니까? 차임은 꼭 기재합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서면 났는지 몰라요. 해서 차임을 우리가 꼭 기재해야겠고, 그리고 역시 범인은 토지나 건물의 전부나 일부도 가능한데 일부일 때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서 처음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게 있어요. 주택 혹은 상가 임차 등기 명령제도. 먼저 임차권은 그 채권이 되기 때문에 앞서 봤던 물건은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차권의 이전과 전대는 반드시 소유자의 뭘 받아요? 동의나 승낙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전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주택 임차 등기 명령 제도는 뭘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임차권 등기를 잘 등기해주지 않으니까 임차인들은 한없이 불리한 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법으로 뭐 주택은 3년, 상간 5년 이런 식의 규정도 두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주택 임차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이런 때 법원에 임차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심사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등기 명령 따른 등기다. 임차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제가 별도의 칭호를 붙이는 이유는, 자, 일반 임차권은 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전대나 이전이 가능하죠. 근데 주택 임차 등기 명령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전이나 혹은 전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빼주지 않아서? 보증금 안 빼줘서 하는 등기죠. 따라서 이것은 이전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징이 이것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임차 등기명령제도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적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다섯 번째 저당권. 먼저 그 담보물권의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뉴스 한참 나왔던 것이 제천에 그 사우나 호텔, 사우나 건물입니까?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요 사우나 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최고급 좋은 것만 선호합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건물도 몇 개월 전에 경매에 났다고 샀다고 그래요. 집주인이. 그 말 맞습니까? 잘 몰라요? 정보가 없네요. 예. 아마 제천에 그 화재가 난 그 건물도 경매에 나온 것을 그 새로운 현재 주인이 아마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이런 대형 사우나들 그냥 시설을 최신식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목욕 사우나 좋아하지만 그 비용을 뽑기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어떤 그 시설 가보면은 바닥을 금으로 도금했어요. 그런 거 보셨나요? 뭐 금으로 도금했고 이런 그 목욕탕도 보기 시원할 정도로 깨끗이 차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그 뭡니까 능력 없는 주인들이 그 사우나 짓게 되면 짓다 말다 부도가 나버려요. 짓다 말다. 이럴 경우 그 시설업자들 어찌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짓다만 건물에 들어가서 뭘 행사한다고 그래요? 유치권 행사한답니다. 하면서 프랜카드 걸고 왜 걸어요? 등기가 안 되니까. 유치권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유치권은 현실적 권리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질권은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질권은 뭘 상상하면 좋은가? 전당포에 기증한 물건 맡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되면 원금이자 줄 때 물건 빼줘야겠죠? 전당업자 그 물건 실질적 각 점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별도의 공시발표가 있겠다는 얘기죠.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이래서 어떤 것만 담보물건 중 저당권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당권 무엇을 반드시 기록할까? 자, 무엇을 기록할까? 저당권은 채권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자, 얼마를 빚지고 있는가? 채권액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채무자의 표시입니다. 채무자의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잠시 보세요. 갑은 그 커다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빌딩은 큰 게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아버지 저 사정사정합니다. 아버지 요 사업 기본 아이템인데 정말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건물을 담보 잡혀 돈 좀 빌려 씁시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알 수 있죠? 자, 돈은 누가 빌렸습니까? 아들이 빌려 쓰는데 누구 걸 담보 잡혀요? 아버지 걸 담보 잡히는 겁니다. 이때는 갑의 부동산의 누구의 을은행에 저당 잡히고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예? 실제는 아들이고, 아니요. 제가 묻는 건 실제를 묻는 겁니다. 누가 빌렸었나요? 아버지가, 아짜만 맞추세요. 아짜만 지금요. 누가 빌렸었어요? 아들이 빌렸었어요. 아들이. 누가 채무자입니까? 누가 채무자? 그것 때문에 시험 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인가 아버지인가 궁금하죠? 법적 따지지 마세요. 누가 채무자입니까? 아들. 이래서 채무자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란 얘기야, 아들. 아시겠죠? 이래 저당권 등기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빌려 쓴 거라도 아버지 혹은 갑 표시가 꼭 되게 돼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땅을 내가 은행에 담보 잡혀 쓰죠? 내가 빌려 쓴 건가? 아들 빌려 쓴 건가? 표시가 되어야겠다. 아시겠죠? 이걸 뭐랍니까? 채무자의 표시라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이 그림에서 이 아버지는 뭐라 불러줘요? 아들이 채무자예요. 이런 그림에서 이 아버지를 뭐라 불러줘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아버지래요. 좋은 아버지. 자,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뭐랍니까? 물상보증인이라 불러줍니다. 어떤 것? 물상보증인. 알 수 있겠죠? 예. 처음 들어봐요?
이제 민법 공부하면 공부한 것 같은데 보니까 민법 공부하면 알게 되는 내일을 물상보증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했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에 답변에 오류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을 내요. 누가 채무자입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채무자는 그 아들인데 누가 등기부상 의무자예요? 아버지. 누가 권리자입니까? 은행. 갑이고 을이고. 다만 채무자는 갑다시다라고 표시가 되어야겠다.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가 돼야 됩니다. 권리의 표시. 아니 무슨 말인가요? 자, 요 그림에서 갑이 자신의 건물을 저당 잡혀 돈을 빌려 썼습니다. 가능하죠? 예. 건물 어떤 권리? 소유권. 소유권. 근데 갑은 건물도 없어요. 남의 집에 전세 살아요, 전세. 남의 집에 전세 살아요. 전세권 잡히고 돈도 빌려 쓸 수 있나요?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자기 땅도 없어요. 근데 남의 땅 빌려 쓰기 있어요. 돈 주고. 지상권 잡히고 빌려 쓸 수 있나요? 예, 가능해요. 자, 나중에 공부되겠지만 여러분, 저당권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설정해요. 어디에? 소유권에. 나의 토지에, 나의 건물에 소유권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지상권도 전세권도 뭐가 가능해요?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딴 건 안 돼요. 전세권, 전세금 있잖아요. 지상권 토지 권리가 있죠? 내가 저 땅에 집을 짓고 있는데 권리가 있죠? 따라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흔히 보는 게 따라서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표시되어야겠다. 지상권에 기한 저당권이야? 전세권에 기한 저당권이야?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표시해요? 권리의 표시라 얘기합니다. 어떤 표시? 권리의 표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담보의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담보. 자, 이 그림통에서 갑이 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데 꽤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한 100억의 돈을 빌려 쓴다 그래요. 근데 갑에게는 100억 가치의 부동산이 없어요. 따라서 나란히 붙어 있는 2개 이상 부동산을 담보 제공합니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 이걸 뭐라 하죠? 공동담보라 이야기한다. 무슨 담보? 공동담보. 근데 종류가 2가지 있어요. 창설적 공동저당이고, 그냥 제가 공저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한꺼번에 부동산이 2개 아니라 5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목적 설정이 됩니다. 몇 개가? 5개가. 이때는 뭘 만들어요? 공동담보 목록. 다섯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서 똑같은 원인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세월이 가려면서 부동산 가치가 점점 올라가요. 가치가 초월합니다. 금융기관 부동산 하나 빼라 연락 와야 하나요? 이건 절대 안 와요. 근데 같이 떨어져 보세요. 빚을 당장 갚든가 아니면 추가로 담보 제공하라고 그래요. 추가로. 가능하죠? 2개도 담보 제공합니다. 이걸 뭐라 불러준다?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담보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내용까지 제가 정리했네요. 자, 역시 이것도 뭡니까? 설정자가 의무자, 권자, 권리자, 공동 신청되어야겠다. 그런 내용들이고 중요한 비교 나와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공부해 부동산. 부동산이란 등기법상 토지야 건물을 이야기하고 토지는 필지 단위여 건물은 동 단위가 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럼 여러분 부동산 일부 토지 건물의 일부도 등기할 수 있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등기할 수 있나요? 어떤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일 때. 이때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당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만 된다? 용익물권 등만 가능해요. 자, 이걸 제가 메모로 정리한다면
부동산의 일부도 등기할 수 있나요? 예. 어떤 경우? 용익물권 등은 가능합니다. 지금 봤지만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돼요. 근데 저당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당권은 안 돼요. 아시겠죠? 한 필의 토지나 한 동업을 전체가 되겠지 일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은 안 된다. 사실은 오늘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쭉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함께 더 볼 게 있어요. 여러분 함께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한다 그래. 공동 소유, 공유한다 얘기하죠. 각각 권리를 뭐라 불러줘요? 지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한 토지를 갑을병 3인이 공동 소유합니다. 똑같은 지분 가지고 각각 권리가 얼마? 3분의 1씩 됩니다. 이렇게 자른 3분의 1일까요? 이렇게 나눈 3분의 1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죠? 이걸 뭐랍니까? 아무튼 지분이라 이야기하죠. 지분 위에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소개했죠? 어떻게 나눈 건지 알 수가 없다 해서 용익물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갑이 나 탈퇴할 거야. 내 목 빼줘. 이것만 딴 사람이 이전할까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소유권 저당권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엇갈리면서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래요. 사실은 이 시간에 이게 마무리인데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을 쭉 소개했다. 그 특징이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가능한데 항상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시간 머릿속에 여러분 심어두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 저당권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